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기소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종착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원외 반출 내역표를 보면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40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30억 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그러니까 이른바 장부를 관리했던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70억 원이란 것 자체가 보통의 어떤 뇌물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경영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감췄던 장부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원외로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셈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 원이 간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30억 원에 대해서는 다 모른 채 기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어디로 쓰였는가. 이미 이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1억 원 가량이 전달됐다는 것까지 내역이 나왔는데, 그거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얼마씩 줬는지도 사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와 있다라는 게 지금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여의도 정치권 같은 것으로 더 흘러간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찰이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 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검찰이 3명의 국정원장을 구속하려고 청구를 했을 때 구속 사유로 강조를 했던 것도 바로 이 30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결국 그렇다면 30억 원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원장들, 이들 3명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 그게 전달하게 된 계기가 뭐 청와대의 요구였었느냐,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 전달했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0억 원 부분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강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 왜 도대체 30억 원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까? 어쩌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해줄 가치가 그들 입장에서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나머지 3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드러내서는 안 될 이유들, 뭐 살아있는 권력이 그 중에 포함이 돼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들이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중에 유일하게 이병호 전 원장은 어제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1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상납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시인을 해서 청구가 기각이 된 상태였는데 어제도 깜짝 진술을 좀 했을까요? 글쎄 그 부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상납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을 애초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변호인하고도 상의가 안 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해석이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본인의 범죄를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좀 다퉈질 수가 있어도 사실관계를 더 이상 수사할 건 없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거 외에는 또 뭐가 또 다른 게 있을까.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에 국정원 자금 5억 원 가량으로 이제 선거 여론조사 비용으로 직접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정치 관여 혐의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어제는 그러면 왜 처음에 검찰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을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했는지, 또 나머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자금 이용을 한 건지, 그리고 이미 이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30억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제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거죠. 네, 검찰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굉장히 무겁죠. 전부 하나하나.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다 인정을 했다라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만약에 어떤 새로운 내용을 자백을 안 했다라면 검찰에서 혐의가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을 것이고요. 네. 다 인정을 했다라면 더 이상 구속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 구속 사유라는 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봤을 때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 같은 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검찰도. 네. 이미 구속이 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기소될 예정입니다. 국고 손실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서 기소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국고 손실은 직접적으로 전 3명의 국정원장들이 한 것이고, 그거를 뻔히 정황을 알면서 국정원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범이 되는데, 관점이 되는 것은 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뇌물수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받아서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금고에만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뇌물로 본 이유가 이 사람들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릴 만큼 강력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같이 뇌물로 엮은 것인데 엮었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마 재판에서는 상당히 크게 다퉈질 겁니다. 네, 이들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전 국정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결국 최종적인 최종 목적지가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국선 변호인도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선임됐던 사선 변호인들은 다 사퇴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 조사를 하면서 동석할 수 있는 사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같은 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사건을 알려준 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도 지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마저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도 어쩌면 그냥 무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을까라는 상황이죠. 그러면 언제쯤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군요. 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조사 방식은 구치소 방문 조사가 되겠죠. 구치소 방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에 소환을 한다라고 하는 네. 것들은 응하지 않는데 강제 구인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가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유력하지만 갔을 때도 아마 특별한 얘기를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긴 할 거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겠죠. 지금 이제 이미 기존에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뇌물이지만 다만 그 지금의 뇌물 같은 경우는 미르나 K스포츠 재단 혹은 삼성이 최순실의 어떤 독일에 지원해준 부분을 간접적으로 제3자 뇌물 수수로 받고 있는 거라서 비록 뇌물을 공유했다고 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났지만 과연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인정이 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확실하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건네진 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현재까지 혐의를 많이 받고 있더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도 이게 유죄로 나온다면 전체 형량의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혹시 무죄가 나더라도 이번 건로 인해서 굉장히 무거운 처벌, 그러니까 이제 뇌물 자체가 특가법상으로 10년 이상인데 그거를 적용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